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일이 여러분과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되지도 않는 일을 계속해서 붙잡고 매달리다 보면 자신감은 계속해서 하락하고요. 또 시간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일일까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여러분과 맞는 일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마음 편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딱 맞는 일을 찾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출발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요즘 정말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해도 정말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주식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그에 대한 꿀팁들 그리고 정보들 다양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지금부터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또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또 전화 주시면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또 직접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사랑님 잘 오셨습니다. 또 종목 올려주셨는데 매수가랑 비중도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준호님 그리고 남극곰님도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쉬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눠주고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정보들 또 전문가님과 함께 더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수플렛님, 앵커님 가르마 바꾸신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만간 도전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성발전님, 또 마그마님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양병덕님 주식 안 맞아 라고 하셨는데 딱 맞는 종목이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께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종목들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상담 받는 동안 저희 또 시장에 대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제 많이 결국에는 FOMC에서 무서운 이야기들이 발표가 됐고 오늘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옐런 FED 의장이 작년 이맘때는 이 정도로 얘기 안 하고 어느 정도는 일시적이다 막 그건 그랬는데 파월 의장이 참 그래서 근데 지금은 엄청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후행적이구나. 그래서 지금 페드 연준위원들뿐만 아니라 의장도 그렇고 이걸 정확하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원리 가지고 이 시장을 해석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의 어떤 평균 10년 정도 보면 금리가 지금 물가라든지 8%, 7%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1%, 2%일 때는 물가가 한 3%대, 4% 가면 오히려 경기 회복에 도움되고 좋다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고금리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장기화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시장은 생각보다 어저께 반응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닙니다. 1.2% 정도 빠졌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발표하고 나서도 잠깐 올랐다 플러스 갔다 빠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은 빠진다 하더라도 미국장은 금요일 날 다시 올려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30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종가로는 이제 좀 많이 축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1,400원 워낙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604억 교수배 팔았거든요. 많이 1,000억대 줄었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지수는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이 보면 13일 만기 이후에 지금 판 게 한
거래소 한 4,3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조합원. 그런데 실제로는 많지 않아요. 과거에는 일주일에 뭐 하루에도 7천억, 8천억 이렇게 팔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팔아도 그냥 이렇게 무너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전부 다 불안한 심리에서 이제는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왔고 이제는 희망을 잃은 정도 상태. 즉 매수 수급이 의지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싸게 사면 샀는데 누가 조금 때리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샀다가 당기면 또 내일 또 파거든요. 계속 불안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아무리 도 대응이 안 되는데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게 매도하는 세력이 적어도 주가는 빠지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월서트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도 네. 사상 최고 많은 비중으로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즉 매수 포지션, 위로 가는 포지션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 그래서 관망을 하자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만 좀 나오면 쉽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늦어도 11월 중순 이후는 네. 추세적인 강한 반등자 올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최고의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하락이, 이 공포가 영원하지는 않을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연말은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전망도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도 이제 사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어떤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하고 외국인도 있을까요? 오늘 또 뭐 거래소에 600억, 네. 코스닥에 4684 이렇게 팔았는데 네. 거기 뭘 팔았냐면 주로 판 것은 대다수 파는 걸 봤는데 산 종목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 CS윈드를 기관이 많이 샀어요. 134억.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삼성 SDI, LG노텍 이렇게 보면 실제로 LG SDI랑 LG 에너지솔루션은 수급 외국인 수급이 계속 좋은데 기관들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을 또 보면 LG노텍, SDI 뭐 이렇게 현대미포 이런 거 LG 에너지 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양쪽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코스피 대형주에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를 사고 있고요. 그다음 새로운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이 CS윈드입니다. 요즘 이제 기관들도 빨리 치고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기관들도 사고 팔고 옛날부터 빨리 할 거면 요즘 이제 어젠가 뉴스엔가 애널리스트나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공부 펀드에 많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경력 많은 사람은 다른 데 사모나 다른 데 가 있고 대체 투자나 네. 그래서 빨리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게임 하듯이. 그래서 보면 오늘 CS윈드 같으면 어떤 정책적 이슈 이제 이제 신에너지 목표 비중을 하려면 풍력 쪽도 덴마크처럼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공격적으로 134억을 사니까 주가가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길게 보면 좀 친환경이니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LG노텍 같으면 양쪽에서 다 샀는데 LG노텍은 뭐 애플에 대한 수혜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LG노텍은 사실은 이 올해 하락장에서도 별로 안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탄탄한 실적과 향후에 뭐 이제 친환경 관련된 또 많고요. 부품도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전력은 뭐 이슈가 있어서 좀 올라 아직 그래도 완전히 몇 년 동안 이 가격에 있는 것 때문에 관심을 거의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호텔신라 눈에 띄는 게 호텔신라 이렇게 순매수하고 있고, 근데 호텔신라도 가격이 별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것도 큰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오늘은 태양광하고, 풍력, 그 다음에 조선, 뭐 이런 쪽, 맞아요. 2차 전지, 태조 이방원 쪽이 그 중에서도 몇 개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벌써 무너진 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간다라기보다는 정말 종목 차별화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시장인데, 코스닥 분위기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살짝 좀 분위기가 달랐는데, 이번 주는 오늘은 눈에 어떤가요? 띄는 게 에코프로 BM이 그동안 계속 조정받았거든요. 맞아요. 15만 대에서 10만 원까지 조정받았는데 10만 원 안 깨지고, 양쪽에서 오는 기관과 외국은 그냥 강력히 사줬어요.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사줬을까? 그러면 실적이 계속 잘 나오니까 3분기 실적은 내년도 실적도 잘 나오고요. 그동안 충분히 조정받았다. 이런 의미고, 양극재들은 좀 얼마 전에는
LM부터 미국 이제 공장 정설이 불어돼 가지고 빠졌다가 그래도 얼마 안 빠졌거든요. 결국은 해줄 거다 이런 믿음이 있고 실적이 좋으니까 그러면 실적이 괜찮은 동진 세미컴퍼니 에코프로는 폐 배터리 예를 들어서 폐 배터리 리사이클 이용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성진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요. 그러면 잘 모르면 옛날부터 에코프로가 여러 가지 가장 잘하거든요. 뭐 폐 배터리 리사이클도 하고 지금 삼성 SDI도 그렇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아주 추세가 뭐 강력히 좋은 상태고 지금도 그래서 나머지는 보면 대다수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이제 이런 쪽이 양쪽에서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이제 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견주가 있든지 아니면 잠깐 조정받고 한 번에 올라가는 뭐 하나솔루션 같으면 뭐 그렇듯이 이렇게 코스닥도 마찬가지 종목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 움직이는 난 수익을 단기를 빨리빨리 내겠다면 네. 기관과 외국인 사는 중에 추세가 유지된 걸 사는 게 가장 좋거든요. 많이 빠진 걸 사면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거 네. 보시면 빠진데 끝없이 빠지거든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 사도 좋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20% 빠졌어요. 아이고. 그 얘기는 빠지는 걸 낙폭 가대주로 지금 고점 대비 70%대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 IMF 때나 네. 2008년도 그때 보면 1등주들이 한 70%대 빠졌거든요. 그때 사면 주로 3, 4배가 나와요. 근데 사고 나면 계속 빠지니까 계속 언제까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오늘 산 사람 내일 팔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단기적으로 하려면 추세 가는 것을 위험하다고 해서 다른 시장에 다른 게 빠지니까 이거 종목이 좋은 추세로 가더라도 난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이익 실현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벗어나야만 이 시장이 이길 수 있지. 안 그러면 네. 가격만 본다든지 아니면 불안해가지고 잘 수익이 난 것을 그냥 판다면 지금은 거의 소탐 대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진짜 이 공포와 불안함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조금 더 이제 차근차근 또 짚어볼 텐데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낙폭 축소다. 낙폭. 맞아요. 많이 빠질 힘을 거라고 저도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종가 기준 한 30포인트 때는 빠져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네. 급판이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반영이 많이 되었고 사실은 예상대로 된 거거든요. 대고 11월 달에 75bp를 또 올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12월이나 해서 뭐 0.5인데 0.25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 금리도 피크아웃은 늦어도 11월 달 최고로 75bp 올린다면 네. 그다음부터 내려가거든요. 그 내년 초 되면 그다음 끝나요. 올리는 게. 그럼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강도 높은 장기 긴축화가 장기화 된다 하더라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게. 다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하락폭이 축소하면서 이게 오늘 제가 어저께 절대 전략에서 오늘 지수도 그렇고 종목별로 양봉을 주면 이제 괜찮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양봉을 줬습니다. 그 네. 얘기는 많이 빠지니까 매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매수는 실적 괜찮은 거는 확실한 종목만 매수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 수급이 받쳐준 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원달러가 1,409.7원, 1,400원대를 이렇게 보내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IMF 때 제가 막 1,600원인가 얼마 이렇게 본 적이 있고, 요즘 이제 전망에 1,450원 기본이고, 1,500원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안 팔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제 저는 이 원달러 환율을 보고 주식을 안 하거든요. 그 환율 외국인이 파니까 뭐 주식이 안 좋을 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한 7, 8년 전, 네. 저부터 와서는 그렇게 환율 보지 말라 주가 때문에. 그것은 그 전에 저성장 국면에서도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하고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이라든지 거 팔고 자기 나라로 가려면 우리나라와 외국인 뭐 금리 차이가 큰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비슷해요. 우리가 오히려 조금 낮은 상태인데 그런데 그 외국인들은 오히려 전체 시장의 어떤 보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은 선진국 경제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팔아가지고 굳이 미국 갈 필요 없이 네. 우리나라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으로 배당을 주식 붙는 거라든지 채권을 그냥 갖고 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전삼이 왔더라도 우리 시장의 어떤 뭐 달러가 급속히 유출돼 가지고 뭐 이제 저희 국가에 달러 급격히 줄 거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경기보다는 물가에 신경 쓰고 있다. 연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10월 달에 한은에서 금리를 0.5 정도 올릴 거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뭐 최고로 올해 3.75, 미국도 뭐 거의 4%, 뭐 4% 이렇게 초반 가면 거의 다 올라오지 않았나.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은 물가를 잡으려고 강력히 하면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싸지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도 지체되고 그다음에 이자를 부담하다 보면 특히 실적은 둔화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투자한 것도 미루고 요즘 이제 대체 투자라든지 뭐 사모펀드에 관련된 이런 것은 네. 5%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거기 올스톱된 것도 마찬가지건 지금은. 그게 이제 금리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실적이 둔화가 불가피하다. 그럼 실적이 둔화가 불가피하니까 이제는 투자 아이디어를 이게 장기화된다고 파월 의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럼 뭐 장기화되면 당연히 우리는 투자를 거의 투자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장기화 내년까지 고금리 이어진다면 그러면 빚이 많은 기업들은 이자 내다 보면 볼일 보거든요. 그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조심을 안 올라갈 거고 그럼 부채가 적은 기업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실적이 둔화되지 않는 기업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실적이 둔화되지 않는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도 지금은 투자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네. 좋은 것도 그냥 팔아제껴요. 오늘 가격이 안 내려고 내려가면 나쁜 주식 생각하는데 조금 이제 이게 이제 이 정상화, 심리가 불안한 게 이제 좀 누그러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정도로 딱 시장에 가면 정상화되면 바로 실적이 문제 없는 주식 그냥 뛰어오르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경기보다 물가, 실적 둔화. 그러면 구글도 지금 뭐 채용도 줄이고 아니면 감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용자 수 줄어들고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우리 네. 빅테크 기업들 중에 뭐 제조업이 아닌 빅테크 말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미래의 실적이 올라간다는 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 올라간다는 거. 그래도 올라갑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빨리 회복하고 빨리 팔아서 이익 내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보고 했으면 길게 가지고 가는 게 좋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시장을 오래 보다가 보면 네. 이제 확신을 갖고 주식하면 쉽지 않다. 이게 장기 투자도 그런데 신념에 있어도 올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 12년 만에 이렇게 엄청 장이 안 좋은데 네. 신념 정도가 안 되고 정말 종교적 신념 이 정도가 있어야만 이 장기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이제 막판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네. 좋은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은 그냥 마음 편히 있으면 뭐 한두 달 있으면 이제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파월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들도 우리는 계속해서 감수를 해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종목들의 주가도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보다도 지금 점도표가 워낙에 또 네. 강하게 나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어제 해석해야 파월 될까요? 의장이 뭐 점도표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뭐 연말까지 이제 뭐 1%포인트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0.75 올린다는 확률이 한 68% 이렇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그럼 11월 0.75 올리고 12월에 0.25 올리면 1%포인트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확신을 주긴 줬는데 네. 좀 이게 여지를 남겨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의 결과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망을 보면 올해는 뭐 한 3.75에 올해에서 4.2 정도, 4.3 내년까지는 4.6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4%까지 간다면 연말까지 그럼 내년에 한 번밖에 0.25%면 끝이거든요. 한두 번 0.25나 0.5 올리면 그러면 내년 봄 전에 벌써 금리 상승은 끝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2024년도는 오히려 내려가고요. 그 3.8로. 그 다음에는 2025년도 2.8 내려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11월 달에 금리가 올리는 폭은 가장 높고, 지금 이번에 0.75, 0.75, 0.5 올렸으니까 11월에 0.75 올리면 그다음부터는 0.5 올리든 0.5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완화적인 긴축을 그렇게 강하게 장기화를 안 했다면 지금부터 반등을 하는 장이 나오는데 11월 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달에 FOMC 회의 전부터 아마 반응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다음 달까지만 지나면 11월부터는 오히려 추세가 반등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든지 아니면 반등장이든지 아니면 전고점을 향해서
달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유동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있으니까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이 적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아 좋아지구나. 이제 거의 이제 끝나고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강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금리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고 실적이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봐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좀 두드러졌던 종목 강세 업종은 어느 쪽일까요? 요즘 이제 태조 이방은이 네. 죽으려고 그랬다 다시 살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씩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많이 최근에 한 20% 이렇게 내려왔다가 맞아요. 반등했는데 이런 거 말고 추세 유지하고 있고 하루에 뭐 전고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주식들은 아주 센 거거든요. 그 풍력 쪽에는 CS윈드가 뭐 반등 아주 잘했고요. 네. 양쪽에 뭐 기관들 많이 샀고 그다음에 조선은 뭐 여러 가지 사실 현대중공 같은 올라가도 얼마 한 3% 뭐 이러시기 때문에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많이 오르고 나머지 또 조선도 여기서 방산을 뺐는데 방산은 올라가다 좀 빠져가지고 덜 올라갔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관련된 악재가 네. 있었는데도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태조 이방은에서 제가 8월부터 계속 이 중에서 계속 반등할 때 조금씩 줄여야 된 거는 조선도 줄여야 되고 근데 방산도 그렇고요. 이렇게 줄여야 된다. 그러면 풍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올라갈 때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것은 반드시 비중을 확실히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강세 오늘은 업종이지만 네. 그래도 이 강세 업종 내에서도 강한 게 좀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힘이 잃어간다. 이 태조 이방은이 이렇게 봐야 되고요. 힘이 잃어가서 완전 힘을 잃고 새로운 게 딱 강한 게 나오면 이제 바뀌거든요. 이제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이버, 카카오 계속해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요즘 이제 젊은 애널리스트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올해 엔터주를 많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YG 엔터도 괜찮다고 요즘 엔터 뭐 관련된 영화 관련된 것도 전부 다 줄줄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 SM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또 하이브는 원래 악재가 있었는데 거의 막 빠져서 반등조차도 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 없는 것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그렇고요. 카카오는 뭐 여러 가지 미국 뭐 플랫폼 우리 플랫폼과 같이 네. 이 대형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우려를 지금 반영되고 있거든요. 실적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에 주식이 한 70% 빠졌거든요. 그런데도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떠날 사람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사더라도 또 급락하면 또 팔게 되거든요. 손절은. 그런 과정인데 결국은 이렇게 판사를 팔고 매수가 별로 없으면 좋아지면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세 업종도 네. 크게 우려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빠진 것은 굳이 지금 나올 필요는 없이 좀 기다렸다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주는 어떤 거 보세요? 네, 현대미포조선인데요. 현대미포조선. 수주 장구가 아주 좋은데요. 현대미포조선이 잘하는 분야가 이제 우리 조선주를 하게 되면 현대중공에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그러면 이 조선에서 자기의 주력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조선을 만들면 유조선에 LNG, 액화 가스 이런 거 가져가네. 그러면 유조선 잘 어딜까? 그럼 현대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렇게 하면 대우조선해양 이런 데가 잘 만들고 그러면 그 시장이 좋을 때는 그게 올라가요. 그런데 네.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중형 성박이라 그러죠. MR 탱크선이라는 것은 이제 PC선이라고 이제 석유 제품 있잖아요. 석유라든지 디젤이라든지 이런 것을 5만 톤 정도 크기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옮기는데 지금 석유 제품이라든지 엔진 디젤 엔진 이런 것은 디젤 석유 이런 것은 MR 탱크로 옮기는 요게 이제 수요가 아주 크게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석유 제품 겨울에 난방유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요가 늘어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 현대미포조 그에 대한 수요를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환율 수출을 잘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좋은 거고 수주장구도 잘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럼 한 방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중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 같은 약세예요. 그리고 지난주 비슷하게 종목별 차별화도 계속 진행되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센 거는 몇 개 안 되고 쭉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도 지금은 양극재 중에서도 2개 정도, 3개만 세고 나머지 또 약하고
또 음극재는 약하고 이렇게 서로 2차 전지 내에서도 소재마다 좀 차별이 확실히 되고 있고요. 같은 업종 내에서 차별화되고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몇 개만 좋다. 즉 개인 투자자를 많이 거기서 매매를 하니까 대다수가 이제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한다든지 오히려 빨리 손절하고 하는데 거기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력히 좀 수급이 좋은 그런 종만 올라가지 나머지는 계속 시세가 약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의 특징 주면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을 꼽을 수 있겠죠. 에코프로는 뭐 계속 올라갔으니까 네, 대비들 가는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수급도, 네. 반등을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실적 모멘텀이 3분기 실적이 이제 11월부터 나오니까 10월 말부터 그래서 에코프로는 3분기 실적도 좋고 내년도 좋기 때문에 실적주에도 이제 그러면 실적이 좋다면 개인보다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주거든요. 그래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조정에서 반등에 벌써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을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그 가운데서 특징적인 섹터들, 종목들,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꿀팁을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 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따뜻한 연말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부터 조금씩 그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말씀도 전해주셨거든요.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들 또 점검을 하면서 꼭 기회를 잡아보는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 시작할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2부에서도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거든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듣는 동안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태자님도 오셨고요. 권병래님 반갑습니다. 또 꿈꽃도님께서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서워요 라고 하셨는데 앞서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시장들 우리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그래님께서도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띠딱꿍님 잘 오셨어요. 하나빈님과 장재은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지금부터 빠르게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장재은 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출발할 거고요. 우린 PTS 살펴보도록 할게요. 9,650원 매수가,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올까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오늘은 2%대 상승이었고요. 8,77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요 최근 며칠 동안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까 좀 기대를 갖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가능할까요? 여기 이제 기계 부품인데 이제 열어서 기계 부품 트랜스미션, 그다음 감속기. 그럼 감속은 폭력이라든지 여러 항공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지 가격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테마도 물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풍력 시장이 많이 만들어진 풍력 발전이 많이 만드는 감속기도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 기계 각종 건설 중장비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항공용 부품이라든지 방위산 이런 쪽이 좋으면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20억대 영업이익을 내고 작년만큼 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좋아지는데 이제 재무제표 이렇게 컨센서스 이렇게 보시면 21년도 영업이익 20억을 냈거든요. 네. 그 전에 계속 적자였어요. 그럼 19년도 20년 그저 사양 산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기계 쪽에. 자, 우리가 감속기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 기계 부품을 많이 만들어 그 시대에는 서로 막 쓰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영등포 이쪽에도 막 부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계 장비 부품 회사가 많아요. 네. 좀 공구 베어링부터 작은데 거의 손 놓고 있거든요. 거의 문 닫고 있고 즉 사양 산업이에요, 그죠? 그 안에 부품 들어간다, 풍력 부품에 들어간다. 그러면 막 풍력하면 움직인다든지 방위 산업 쪽에 항공 부품 막 하면 움직이는. 그래봤자 산업 자체가 안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만약에 나는 풍력 관련된 부품에서 추세적으로 산업이 아주 좋으니까 좋다 그러면 그중 핵심적인 걸 제일 좋은 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풍력 관련된 한번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CS 윈드가 1등주니까 CS 윈드 잡으면 별로 손해도 안 나고 괜찮아요. 쌀 때 잡으면. 그런데 어디서 이제 누가 추천을 하든지 이렇게 적자가 계속 있다가 겨우 조금씩 이익 난 회사를 여기 보시면 4,000원대에서 12,000원 한 3배 정도 올라와서 내려오니까 이제 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전하려고 주식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걸 사셔야 된다. 그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말하는 거죠. 결정은 보세요. 71,000원입니다. 8월 30일 날 TS 윈드는. 그러면 오늘 67,900원 얼마 손해야? 이러고는 또 돌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모양도 이제 10만 원이니까 건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거래가 밑에 그런데 우림 TS 요거는 거래가 많이 실린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많이 실렸어요. 그 다음에 급락을 줬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여기 돌파를 잘 못합니다. 그럼 돌파를 못하니까 박스권 상단에 가서는 결국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감안해 있어서 박스권 상단이 이제 9,700원입니다. 그러니까 9,650원 내가 산 가격이에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급등한 주식 내려와서 사면 그게 손절 단가에서 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물렸다가 올라오면 목표가가 내가 산 가격이에요. 주로 그렇습니다. 눈 감고 보면 그냥 90%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물렸어요. 그죠? 그럼 다시 오면 먹을 생각이면 본전근처에 파는 게 거의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또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9,700원 정도의 목표가 드리면 반등할 때 팔아주시고 폭력이 잠깐 좋을 때 파시고 앞으로는 제가 말했듯이 확실히 실적도 받쳐주고 제일 좋은 주식이 있는데 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으면 내가 고를 때 시장이나 어디 백화점 가서도 같은 비슷한 내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입돼서 가격을 8,000짜리, 만원짜리, 8만짜리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돈은 내가 2천만 치면 2천만 처음 똑같아. 수량의 기준이지. 그러면 가치가 좋아진 최고의 상품을 사는 게 기본 사는 매수자 시장 볼 때 가장 기본 투자예요.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투자의 원칙, 매수하는 내가 돈을 투입해서 뭘 구할 때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만 초보자들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 네. 꼭 본전감 파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린 PTS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이 박스권을 상단을 뚫고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거래량도 그렇고요. 따라서 현재 매수가가 요 박스권 상단 근처죠. 9,700원에서 반등 시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그래님께서 대혼돈의 시대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딱 차려야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주 쓸려가기 쉽상입니다. 우리 투자의 신 토마토TV 계속해서 꽉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마인드 잘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하늘이님 출첵하시고요. 봄님도 반갑습니다. 아리아님도 잘 오셨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빠르게 만나봅니다. 박원준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고요. AFW 보겠습니다. 1,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상승 요인과 앞으로의 전망 요인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21년 5월에 매수를 하신 종목이다 라고 또 같이 참고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1,500원입니다. 많이 답답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10% 비중을 샀고 2차 전지의 수혜주로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음극재 마찰용 관련된 부품을 가공해서 넣는데 마찰 용접 금속 가공품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쪽이 아마 2차 전지에 대한 그 시장을 기대하고 샀으니까 최근 들어 뭐 우리 포스코 케미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 음극재 관련된 사업도 이제 이제 합작해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국산화도 하고 하면서 해서 전체적으로 음극재를 만들 때 이 회사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시장이 많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걸 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거의 그동안 적자를 계속 냈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적자고요. 작년 20억 적자입니다. 그럼 적자면서 올해 상반기도 보니까 적자를 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흑자로 돌아서서 하면 좀 이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실적이 이제 내년에는 뭐 흑자로 돌아설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요. 그러면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고 미래 기대감으로 한 거죠. 그럼 뭐 주가가 과거에 대비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14,000원대 갔다가 신규 등록해서 여기는 2021년도 14,950원, 그 전에 2029년도 7월이니까 이건 실제로 등록할 때 기대감이 전부 다 반영된 거죠. 2차 전지 관련된. 반영된데 고평가 상태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계속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끝없이 빠진 거죠. 최근 들어서 많이 낙폭과대한 인식도 있고 음극재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강력하게 버스코케미칼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가 같이 되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목표가까지 왔죠. 평균적이 6,000원 초반인데요. 그 매물대가 이제 5,600원에서 6,500원에서 많습니다. 그 매물대를 많으면 결국은 여기서 이 거래가 실리기 때문에 이 돌파는 시간이 지나면 돌파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확신하고 작년에 나 확신을 갖고 이제 앞으로 좋을 거 샀으면 10,000원에 샀더라도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것을 수익을 내겠다는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회사에 분석해서 언제 실적을 내고 그래서 언제 이 시장이 커져서 흑자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흑자 전환되고 한 1, 2년 매출이 얼마 나오고 이익이 얼마 나오고 요걸 계산해서 주식하는 게 정상적으로 주식하는 거죠. 그냥 많이 빠졌다. 15,000원에서 10,000원 빠졌으니까 샀으니까 대충 뭐 좋다고 그래서 근데 계속 적자예요. 그죠? 그럼 끝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흑자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흑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좋은데 그럼 나올 거로 보여서 그러면 밑에서 더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000원에서 반타작 나가지고 5,000원 왔는데 그럼 10%면 비중을 더 사줬으면 10%면 7,500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이 정도 박스권 여기가 상단이 한 7, 8천 되니까 그러면 흑자 전환하면 여기까지는 올라옵니다. 3, 4천에 4천 시작해도 실제로는 2-3배는 쉽게 올라오니까 바닥에서 이 고점은 못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밑에서 더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주식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윗꼬리는 달지만 거래가 실리고 5,700원 좋은 모습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눌림목쯤에 이게 내려오면 이제 회사 내용은 흑자전 된다고 하면 눌림목쯤에 이거는 오히려 4,000원 정도 초반이나 오면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건 꿈틀거렸다가 매집이 되고 다시 눌림목 준다면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내년도 크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사는 아주 저가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달 내로 눌림목 준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한 20%는 해서 단가를 낮춰서 가면 7,000원 내외로 맞추면 기본적으로 한 50% 나지 않을까. 그렇게 들고 가셔도 된다. 이런 것은 제가 이렇게 가격만 보고 신념이 있다고 된 게 아니고 정말 이 회사를 잘하면 종교적 신념도 갖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주가가 3,000원대 왔으니까 거래가 이렇게 실렸잖아요. 여기 실릴 때 처음에 딱 실렸을 때 잘 보다가 돌파할 때 있죠. 여기 3,000지. 여기서 왕창 사줘버려야 돼요. 10,000원에 물려서 내가 1,000주가 했으면 1,000만 원 사가지고 370만이니까 거기서 2배로 사주면 내 1,000만원치 샀으니까 처음에 1,000만원치 사면 여기서는 3,000주 더 사는 거야. 그러면 제가 1,000주와 3,000주 사면 단가 확 나려가면 지금 보면 거의 조만 이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고 차트 공부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를 놓친 게 좀 아쉽지만 그래서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유효합니다.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한 번쯤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단가 낮추는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한여름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78,000원이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네요.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5만 원대부터 모아서 이렇게 30% 평단가 78,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9만 원대 올라갈 때도 팔지 않고 보유를 했는데 여전히 장기 투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올려주셨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모아오신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모아가서 단가 7만 원 되면 그건 7,800원? 네. 더 사시면 되겠네. 그러면 일단 30%니까 더 이상 못 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주식을 처음 배우면 아무것도 모를 때 난 우량주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최고 1등주가 뭘까?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게 뭘까? 그럼 삼성전자거든요. 네. 일단 삼성전자를 내가 1,000만 원 가시고 1,000만 원 사봐라. 한 종목 올인해보고 만약 그러면 삼성전자 9만 원대 9만 6천 원 최고가에 올인했어요. 900, 1,000만 가지고 올인 딱 했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게 1년 내내 빠지고 있어. 그죠? 맞아요. 야, 그럼 내가 왜 이렇게 거기서 사서 물려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이것도 앞으로 업황이 나빠지고,
이렇게 안 좋을 거다 하니까 계속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또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려면 업황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산업 성장 엔진을 달아서 그게 실적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기도 다 극복해야 되고, 그럼 지금까지는 위기 극복해서 우리나라 1등주로 수익가 제일 높은 가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결국은 삼성전자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장기 투자자들 극복하는 뭘로 극복하냐? 그러면 삼성전자 현금이 지금 현금 100조가 넘는데 그럼 100조 넘는 거 가지고 어떤 걸 인수해서 만약 성장 인증할 수가 있어요. 충분한 임직원 능력과 오너의 능력, 그다음에 이 회사의 기존에 왔던 어떤 노하우라든지 보면 우리나라 1등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이 이러니까 1등을 샀다가 미래에 이 회사의 장점이 뭘까? 그럼 바이오도 잘 가고 있고, 그럼 자회사, SDI가 또 자회사거든요. 삼성전자에. 전기차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메로 반도체 파운드리. 즉, TSMC가 1등 하는 파운드리를 지금 TSMC가 뭐 45% 정도 시장 점유율이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18%, 이 삼성전자 한 30%대까지 시장 점유율 가고, TSMC도 한 40% 이렇게 두 개가 지금 70%를 양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주가는 시가총액 1000조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시가총액 지금 300조에서 1000조 가면 3배 나오겠네, 그죠? 그런데 2배가 나온다 쳐요. 그러면 200%가 나오면 10년을 갖고 있으면 20% 수익이잖아요, 단순하게,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을 보고 내가 지금 평가 이게 얼마냐 하니까 10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잘 사신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빨리 먹고 나오겠다 생각하면 빨리 수익을 내가 이거는 잘못 사신 거죠. 그럼 공부를 하다 보면 장기 투자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그룹주 사면 삼성 SDI를 사야 된다고 공부를 하면 그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또 공부를 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면 SDI로 더 소형 중소형주를 더 성장한 걸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나는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 샀다가 왜 이렇게 물렸구나. 그러면 얘가 잘못 샀구나. 고점에서. 왜 그럴까? 실적이 나빠져서 샀구나. 그러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주식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그럼 삼성 SDI 실적이 계속 좋아져요. 그럼 삼성 SDI 사면 좋은 거예요. 그죠? 또 2010년도부터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삼성 SDI를 사는 게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이고, 그래도 지금도 삼성전자 괜찮다. 다시 96,800은 최고가인데요. 앞으로 2025년도 그때 이후는 반드시 돌파할 거고. 왜냐하면 반도체 메모리도 지금은 제가 작년에 초에 2020년도 봄에하고 가을에 2020년 말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2023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고점에서 반타작 난다 그랬는데 지금 반타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재고가 많이 쌓인 게 해소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25년도 정도 되면 확실히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 정도는 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도대체 언제나 올라가려나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1등주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 25년도부터의 희망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볼게요.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8만 6천 원에 네. 80%요. 80%. 이거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며칠 안 돼요. 그래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비중도 과감하게 실으셨는데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를 요새 미국이 어쩌고 그래서 이게 네. 잘 산 건지 잘못 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내 선택이 네. 옳았는지 한번 앞으로 전망들 체크해 볼게요. 네. 전문가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몇 년 정도 들고 가서 목표가 얼마로 보고 사셨어요? 선생님을 항상 존경하고 잘 듣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없고요. 그냥 질르라를 한번 질러봤어요. 동공사가 지르라 그러는 거 없네요. 잘 질렀습니다. 80%. 이거 80%안 질러서 다른 거 여러 개 한 80%라 20%씩 네 종목 샀으면 그 네 종목 거의 다 물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수익 중에는 2,000원, 500원. 괜찮아요. 괜찮고, 팔고 싶으면 이익이 한 20% 정도 대형주기 때문에 한 20% 내외 정도 나면 비중을 줄여도 되고요. 내려가도 보유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 중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 내년 연말까지 수익률이 저는 기본 한 50%는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 정도에 만족한다면 그냥 갖고 있으시고, 그러지 않으면 한
고점, 전고점, 사전 고점 59만 8천이니까 한 55만 원 내외 가면 비중을 절반 줄여서 뭐 다른 거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선택 잘 하셨고요. 네. 수익 20% 정도 나면 일단 수익 실현하시면서 비중 조금씩 축소하시고 내년까지 네. 쭉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 키워가시는 전략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준비하는 시장의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체크할까요? 요즘 투자 전략이란 사실 뭐 큰 게 없어요. 그죠? 짧게 보면 전략 자체가 오늘 딱 했는데 내일 털려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막 잘 간다고 확 잡으면 그냥 또 빠지고 시가에.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의 전략을 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급도 부재하고 투자 심리 불안도 지속되고 고물가 고금리가 우리가 계속되고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종목별 차별화 계속 있고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 조금 낮고요. 요 투자 전략의 전체적인 이 큰 그러면 지난주랑 똑같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 좀 바뀌는 것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11월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아마 피크 0.75 폭으로 말하는 거예요. 0.75까지 올리면 그다음부터 0.75로 올릴 일이 없을 걸 보여요. 그럼 퍼센트 가장 많이 올리는 폭으로는 11월이 피크아웃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FOMC 회의가 지나면 오히려 그 12월부터 0.5나 0.25, 그 다음에 0.25, 그 다음에 한두 달 있으면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좋은 일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1월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정도의 기간 동안 그러면 그 이후는 좋아지니까 그때가 장이 안 좋더라도 그러면 그 이후를 보고 주식을 해놓으면 좋은 거죠. 그거를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고물가는 뭐 내년까지도 지속된다 이렇게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당 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특히 요번에 우려한 게 이제 연준 의장도 가장 우려한 게 그거거든요. 주택 관련 지표. 저 주택 관련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즉 부동산이 빠지긴 빠졌는데 뭐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채권 구성 이런 게 안정적이에요. 지금 이제 유가는 30% 이상 빠졌습니다. 120달러 지금 80달러 초반이고 제가 10월 말 정도 되면 아마 70달러 온다고 지금 여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요. 아마 올 것 같고요. 그다음 유럽이 에너지 난이 엄청 심한 천연 가스 가격도 한 40% 이상 빠졌어요. 고점 대비하면. 그리고 나머지 다 원자재도 빠지고 구리 가격도 $10,000 했다가 톤당 지금 7,700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6,500, 7,000 정상지인 거예요. 그럼 구리도 더 내려갈 거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내려오는데 이 주택 관련 지표가 잘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장기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계속 되니까 공격적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주택 지표 우려가 그래서 상당 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 관련 지표가 확실히 내려가게 되면 완전히 물가는 잡힙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 우려되기 때문에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속 고금리를 지속하고 있고요. 금리를 긴축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고금리가 고물가가 상당 시간 이어진다면 침체는 당연한 거죠. 그러면 물가보다 금리니까 이제 경기보다는 물가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기업의 실적은 나쁘더라 물가를 먼저 잡아놓겠다. 네네. 이제 금리를 확실히 잡아놓고 물가를 잡아놓으면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좋아지니까 지금은 그걸 희생시키라도 경기나 실적을 희생시키더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경기와 실적이 침체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이후부터 투자 내년까지 짠다 치더라도 무조건 다른 게 아니라 빚이 적고 성장하는 기업, 산업도 성장하지만 그다음 그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사놓으면 많이 그런 종 많이 빠져있다. 그럼 오히려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주 기회의 장이다. 이렇게 보고 실적주에 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이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는 이제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 줄여라라고 이제 네. 코멘트도 해주셨는데 그럼 특별히 좋게 보는 섹터가 따로 있으세요? 태조 이방원 그러면 태양광은 제가 대중화가 좀 쉽지 않다. 그래도 태양광 쪽에서는 미국에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태양광 중에 뭐 좋은 이제 실적이 나온 것은 하나솔루션 계속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CS 윈드도 계속 좋아지고 그럼 이렇게 그런 건 특별한 것은 괜찮다. 뭐 종목으로 그렇죠. 종목별로 봐야 되고 네. 그러면 조선은
조선도 보면 벌써 무너진 거 많이 무너졌고 뭐 현대미포는 그렇고요. 그러면 조선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네. 내년 하반기 이후는 수주가 줄어들 거로 보여요. 그럼 올해까지 수주가 뭐 내년 그러면 수주가 줄어들면 주가는 6개월 전부터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조선은 크게 안 커요. 그 조선은 아예 저는 아예 보지도 말아라. 지금 2008년도 보면 안 되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빠져서 얼마 안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삼성중공이 5,700원인데 지금 맨날 거기 있어요. 아예 관심을 버려라, 일반 투자자들은. 조선은 버리고, 그러면 2차 전지 있잖아요. 2차 전지도 내년에도 주가 대비 실적이 많이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실적 좋은 것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한 이제 실적이 나빠지면 오히려 주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위주로 2차 전지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자력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실적이 좋은 주식을 선별해서 그걸 위기 때 다음 달까지 집중해서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요즘 시장은 딱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와 물이 반이나 남았네 중에서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는 마인드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공포에 좀 질려 있기보다는 공포보다는 이제 피크아웃 나오겠네, 앞으로 좋아지겠네라는 마인드로 그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좋아지는 그 시장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시장을 좀 보내보면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이 시장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서 또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잘 가고 튼튼할지는 또 계속해서 투자의 신 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힌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